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확언. 16번째 종합장, 정리.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 16장 종합장에서는요,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인생의 성공,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재능의 문제라기보다 계획과 실행의 문제다. 재능을 타고나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보다 어떻게 해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무엇을 결정하는 단계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면 방법이 사방에서 나타난다. 그 방법들을 반영해 행동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데드라인을 잡자. 이 책은 어쩌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시각화, 긍정의 확언, 목표 설정, 데드라인, 끌어당김의 법칙 등등 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 작용 원리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 원리는 간단하다. 자기 대화와 암시를 통해 라스를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큰 돌파구는 내가 내 의도대로 라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하는 바를 명확한 메시지로 의식화해서 라스에게 보내야 한다. 긍정형 기대사항은 라스가 긍정적 행동 정보를 찾고 부정형 행동 정보는 차단하게 하는 자동 명령어가 된다. 내가 내 현실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 어느 부분도 의지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우리 내관을 가로질러 손으로 뻗어있는 작은 신경섬유 다발, 바로 라스에서 일어난다. 지금부터 라스를 잘 활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적는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각을 쓰고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버릇이 있다. 생각이 종이에 글로 구체화되는 순간 라스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답들을 찾기 시작한다. 내 흥미를 끌거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종이에 써서 목록화하는 습관을 들자. 평가하지 말자, 재단하지 말자, 그저 종이에 쓰자. 쓰는 행동은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되새기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라스에 발동을 걸어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라스는 포석을 놓듯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 한 번 목표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항목을 더해가자.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목표 설정하자. 목록을 고치고 또 고치자. 내 열정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금전적인 문제는 일단 등식에서 빼자. 금전적 비용과 이득부터 걱정하면 명료하게 생각하기 어렵다. 80대 20 라이프 스타일 실현을 위해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중단기 행동 계획을 세우자. 첫 번째는 손으로 적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목표를 쪼개고 데드라인을 잡는다. 목표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분리해서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자. 중요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데드라인을 재조정한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나머지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시작은 미미하다. 다만 그들은 계속 전진한다. 그리고 자기 궤도를 고수한다. 궤도에서 이탈시키려는 남들의 시도에도 굴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거기에 데드라인을 정하면 끝을 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도 예외는 아니다. 세 번째, 주도권을 잡는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는 오늘 내 선택에 달렸다. 부모도 지나간 인연도 내 직업도 경제 상황도 날씨도 내 나이나 성별이나 인정도 아니다. 오늘 내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든다.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 모두 내 결정과 선택의 결과다. 여기에 근사한 반전이 있다. 선택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된다. 이 책이 이미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닌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했다.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100%를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작심하자. 작심의 힘은 크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는 즉시 멈춘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인생사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꾼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말이 씨가 된다. 네 번째, 확언과 시각화를 활용한다. 학원을 통해 바라는 결과에 마음을 집중하고 시각화를 통해 성공을 미리 마음에 그린다. 이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목표를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앞서 심리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마음속으로 장벽을 쌓지 말자.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늘부터 입에서 부정형 문장이 나올 때마다 긍정형으로 고쳐 말하자. 시각화는 긍정 자질과 능력의 발현에 필요한 뇌신경 회로를 강화한다. 이것이 시각화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또 어느 목표에나 유용한 이유다.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마음에 그리자.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상상하는 것은 그것의 발생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 시각화와 학원은 내 성공을 막는 장벽을 부순다. 내 창의성을 죄는 굴레를 풀고 사용하지 않았던 잠재력을 터뜨린다. 시각화와 학원을 통해 활용해서 열정주의를 유지하고 시간을 투자해 성공에 유리한 습관을 기르자. 성공적인 선수들은 누구나 물리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병행한다. 언제나 승리하는 상상을 한다. 마음에 그려지지 않은 승리는 현실에서도 달성되기 어렵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 행동을 끊임없이 연습하자. 그 행동이 할 수 있다.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내 인생은 내가 과거에 했던 학원들의 총합이다. 학원으로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면 강화의 법칙이 내 뜻대로 작용해서 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학원의 내용은 내 현실이 된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절대 생각하지 말자. 원하는 것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단언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의도적으로 배우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나를 이끈다. 비생산적인 버릇을 고수하는 것은 목에 맷돌을 걸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어떤 시도가 됐든 결과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고 습관화한 생각과 태도가 결정한다. 매사 메모하고 매일 사업일지를 쓰고 수첩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하는 요령을 찾아 익힌다. 담배와 술과 마약은 지금 당장 필요한 단계를 밟아 끊도록 한다. 네, 다섯 번째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를 읽었고요. 여섯 번째, 누가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간다. 친구나 가족이나 남들이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 나를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려면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그럴 수도 있다. 목표를 세우고 데드라인을 갖춘 계획을 짰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 주저없이 첫걸음을 떼자.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자.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힘새가 좋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내게 그럴 권한이 있다.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소리만 믿고 가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은 온통 내가 내 인생에 끌어들인 존재들이다. 이 점을 인정하자.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오늘 인정하자.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꼽아보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성과가 내게 어떤 영감도 설렘도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찾는 게 낫다. 지금은 친구들만 계속 어울려 다닌다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달성치는 언제까지나 그 무리에게 평균치에게 불과하다. 그 무리의 평균치에 불과하다. 친구들을 평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자. 그렇다고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어떤 의견을 말하든 좋은 낫으로 기분 좋게 넘기자. 그들에게도 그들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면 된다. 일곱 번째, 두려움과 걱정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스트레스를 받고 자포자기에 빠지고 좌절감이 들 때, 그리고 부정적 습관이 들 때, 그러한 상태를 끝낼 데드라인을 정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이후로는 내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멈추기로 작정한다.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친다. 불행도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꼬꾸라졌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도 게임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패배는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일어섰을 때다. 미리 결심하자.
진짜 패배는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을 때다. 미리 결심하자. 불행이 닥쳐도 수렁에서 또는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겁을 먹고 주눅든다. 그러나 두려움의 발목이 잡혀 목표를 향한 노력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덟 번째, 숫자 노름을 한다. 사람이 시도하는 일 중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과 항상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무슨 일이든 의도하는 결과가 일정한 빈도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시도는 평균 성공 비율을 수반한다. 이 성공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의 성공 비율을 내가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은 결국 확률 게임이다. 한두 번에 포기하면 끝이지만 계속 시도하면 이 비율에 따라 성공한다. 매일 활동 일지를 쓰자. 일종은 모니터링이다. 오늘 한 일을 적고 그 일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그중 성공한 것은 몇 번이고 실패한 것은 몇 번인지,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하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는지 기록한다. 한마디로 통계를 낸다. 얼마 안가 나의 성공 비율이 드러난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다. 다른 사람이 밀어붙이는 길로는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호의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 나 자신을 찾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자. 매일 하는 일이 짜릿함도 보람도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사람들은 대부분 밥벌이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한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말자. 아홉 번째,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자를 읽었습니다. 열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시작이 가장 어렵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내가 쓴 목표들을 다시 읽고 원하는 결과만 생각한다. 일단은 보이는 데까지 가자. 거기에 도착하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목표를 고수하자.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목표를 매겨 목표 목록에 추가하고 이 책에서 말한 성공 법칙과 원칙들을 따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는 강력한 성공 엔진이다. 나를 원하는 곳 어디라도 데려갈 수 있다. 라스는 내 전용 GPS다. 내가 할 일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찾아서 목록에 적고 A급 항목들을 데드라인에 정하는 것뿐이다. 어떻게가 사방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모아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는 남들의 생각과 말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간다. 성공을 향한 여정과 유리한 습관들을 새로 들이고 긍정적 학원을 개발하고 시각화를 활용한다. 도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바라와 내가 항상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당장 실천하자. 당신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귀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되 무겁고 진지한 사람은 되지 말자. 당신 자신과 협정을 체결하자. 삶의 어느 순간에도 웃음과 기지를 잃지 말자. 어느 일에도 유머스러운 면은 존재한다. 그것을 찾자.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결심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핑계도 원망도 끊는다. 의존 심리도 책임 전가 습관도 버린다. 이날이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책을 처음에 장식했던 인용문들을 다시 인용하면서 글을 맺는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온 힐, 1937년. 이 종합장에 적힌 10가지의 방법들을 그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